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아세안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EAS 정상회의 참석 및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현재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9월 6일 화요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성과와 발전 방향, 북핵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의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우주 등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향후 한미 동맹이 아태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한편 어제 9월 7일 수요일 오후 박 대통령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양 정상은 북한 북핵 문제, 한일 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 하에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제주도에서 개최 중인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행사에 오늘 9월 8일 목요일부터 내일 9월 9일 금요일까지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GGGI가 국제기구 출범 후 4년간 성과를 집약하고 전 지구적 녹색성장 가속화에 기여하고자 녹색성장 분야 최대 규모로 기획한 국제 행사로서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1,200명 이상의 고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조 차관은 8일 폐막 만찬을 주최하고 연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전 지구적 녹색 성장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9일 금요일에는 2017년, 2018년간 GGGI의 발전 전략과 운영 방향을 논의할 GGGI 제5차 총회 및 제9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보 드보 현 GGGI 사무총장 및 프랑크 라이스베르만 차기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GGGI의 발전을 위한 한 GGGI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올해 열릴 한일중 3국 정상회담 계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그런 아베 총리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일 간 정보 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본에서 한일 중 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방일 형식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네.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소녀상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측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 같은데 소녀상 이전 문제에 관련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정상회담에서의 그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소녀상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되고 그동안 계속 명확해 왔습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외교장관이 12월 28일 합의 당시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얼마 전까지 정부가 이제 소녀상 이전 문제 관련해서 민간 단체에서 세운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이 입장에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네, KBS 조빈나입니다. 네. 그 HR 757에 이어서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선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추가적인 질문? 답변에 대해서 또 예, 추가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법 HR 757에 따라서 지난 7월 6일 북한 인권 침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지난 8월 25일에는 북한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그 법에 따라서 지난주에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 문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 보고서는 대북 정보 유입 실태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가 그간 취해온 조치들과 또 앞으로 취하게 될 조치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미국은 북한 인권 증진 문제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유입 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이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공조보다 조금 더 좀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도 봐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지금 북한이 최근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나 국제 해사기구 등에 통보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경고 소환을 보내거나 뭐 대응을 한 조치가 이루어진 건 혹시 없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측과 또 국제 해사기구 IMO 측과도 그 긴밀히 상호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이카오 측에서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에 대하여 경고서한 발송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IMO 측과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질문 드렸던 것에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의제로 한 논의가
그것을 주제로 한 어떤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그것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